강화도에서 이상한 물고기가 잡혀 진상을 올리니 그 생김새가 거북과 비슷하였으나 눈은 송아지 같고 머리에는 등껍질과 같은 갑각이 돋아있다. 네 발이 새의 날개처럼 생겼는데 천산갑 같은 무늬가 있고 앞발에는 발톱 하나, 뒷발에는 발톱 2개가 있으며 복갑은 자라와 같고 천식은 소와 같다. 1499년 6월 6일 조선 왕실에 신비한 동물이 진상됩니다. 언뜻 보기에 거북이나 자라를 닮았으나 종이 확연히 다른 지역 어민들조차 처음 보는 동물이었죠. 실록은 해당 동물과 거북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용을 종합해 보아도 동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건데요. 현존하는 그 어떤 동물과도 닮지 않았으며 여러 동물을 섞어 놓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기록은 1596년 5월 27일자 선조실록에도 실려 있습니다. 경상도 영해부 대진에서 형상이 자라와 같은 큰 고기가 잡혔다. 새까만 등껍데기에는 무늬가 없으며 4개의 펑퍼짐한 지느러미가 달려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15척, 좌우 지느러미 길이가 5척으로 등골뼈는 7개고 입안에는 이와 혀가 없으며 육아가 쭉 늘어서 있다. 거북의 일종인 듯 하였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관찰사 이용순의 보고 내용을 보면 거북 중에서 가장 큰 종인 장수 거북이 연상됩니다. 등껍데기에 무늬가 없다는 내용은 자라와 비슷하기도 하죠.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거북목과 동물 중 큰 개체를 다른 동물로 착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한반도에 서식하던 거북목과 동물은 바다 거북, 장수 거북, 남생이, 자라 단 4종으로 헷갈릴 만큼 종의 수요가 다양하지 않았으며 바다와 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동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 크기로 보아 장수 거북과는 전혀 다른 동물로 보인다고 지적하는데요. 장수 거북의 평균 크기는 2m다. 영덕에서 잡힌 동물은 이 크기를 가볍게 넘는다. 지구상에서 4.5m가 넘는 거북은 중생대에 살았던 아르켈론밖에 없다. 비슷한 크기로는 뱀목 거북이라고 불리는 플레시오사우루스가 있으나 이 둘은 약 6,500만 년 전에 공룡과 함께 멸종됐다. 조선 바다에서 잡힌 이 해양 동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조선에서 관찰된 짐승과 비슷한 동물이 동시대 북유럽에서도 목격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지도사학자 챗반 듀저가 집필한 중세 및 르네상스 지도의 바다 괴물을 보면 바다 거북과 유사하지만 앞 지느러미가 날개처럼 커다랗게 변형된 듯 보이는 기이한 동물들의 목격담이 실려있죠. 1550년대 파나 제작자 아놀드 니콜라이가 제작한 지도를 보면 얼어붙은 바다를 날아다니듯이 유영하는 바다 거북이 대서양과 인접한 벨기에의 항구 도시 앤트워프 인근 바다에 출현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괴생명체의 목격 지점은 그가 남긴 다른 지도에서도 발견된다. 같은 시기 서로 다른 나라의 바다에서 목격된 이들의 외형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먼 과거 바다를 호령했던 수장룡의 잔재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공룡을 연상케 하는 정체불명의 짐승은 바다에서만 목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지에서도 종종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이 출현하곤 했는데요. 1747년 11월 5일자 영조실록 평안도 괴수에 대한 기사가 대표적인 예이죠. 머리는 말과 같고 코는 산돼지 같으며 앞발은 호랑이 발톱이고 뒷발은 곰 발바닥이며 털은 사냥 같은데 능히 사람을 물었다. 병사가 발포에 잡아서 그 동물의 가죽을 올려 보내왔다. 여러 동물의 형상을 섞어놓은 것처럼 생긴 이 짐승은 성질이 사나워 사람을 곧잘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받아든 영조가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 묻자 누구는 얼룩말이라고 답하고 또 누구는 맥이라고 말하였다 하는데요. 얼룩말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초원지대에 서식하는 동물로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종입니다. 게다가 맥은 조선은 물론 인접한 그 어떤 국가에서도 서식하지 않던 상상 속 동물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환상종 맥에 대한 전승이 조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 모두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코끼리의 코, 곰의 몸, 소의 꼬리, 호랑이의 발톱 등 여러 짐승이 섞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치 같은 대상을 보고 그르기라도 한 것처럼 외형에 대한 설명이 비슷하죠. 일각에서는 짐승의 외형이 테리지노사우루스와 닮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백악기에 몽골, 중국, 일본 등 주로 아시아 지역에 서식했던 수강류 초식 공룡입니다. 파충류와 새를 반반 섞어놓은 듯한 외형으로 긴 주둥이에 몸에는 깃털이 뒤덮여 있으며 큰 발톱이 달린 앞다리를 지녔죠.
하지만 7천만 년 전 멸종한 공룡이 조선 땅에 나타났다곤 믿기 어려운데요. 전 세계의 생물종 가운데 모든 개체가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동물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추적하는 신비동물학이라는 동물학 분야가 존재한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괴이한 동물에 대한 기록이 많이 실려 있는데 1671년 1월 15일 평안도 벽동군에서 이상한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고 1793년 12월 3일 강원도 원주의 명봉산에서 전설 속에서만 전해져 오던 기린과 비슷한 동물이 나타나기도 했다. 혹자는 옛 문헌 속 정체불명의 짐승들이 최후까지 생존했던 고대 동물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까지 살아남아 종종 목격되기도 했던 극소수의 야생 개체가 현대에 접어들기 전 완전히 멸종해버리면서 문헌의 형태로만 남게 되었다는 주장인데요. 이들은 동아시아에서 상서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주작, 청룡, 백호, 현무의 모습도 기원과 종이 명확하지 않은 특정 고대 종으로부터 유래되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극소수의 공룡 후손들이 근대까지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달라진 자연 환경 등으로 인해 크기가 왜소해지고 외형이 바뀐 것이라는 설을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이 역시 수많은 가설 중 하나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요. 단 환상의 동물이 실존한 고대 동물이었음을 암시하는 사례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1437년 11월 22일자 세종실록을 보면 용골, 즉 용의 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국 사람 임원충이 일찍이 노아간 등지에 들어갔다가 용이 환골한 곳을 보았는데 그 몸뚱이와 손발, 머리, 꼬리, 뿌리, 살아있는 용이 움직이는 형상과 꼭 같았다. 여기서 말하는 용골, 즉 용의 뼈는 공룡의 화석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예부터 거대한 고대 동물의 뼈 화석을 용골이라고 여기며 귀한 약재로 취급해왔죠. 황제들이 용골을 다려 먹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으며 현재까지도 화석이 약재로 거래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공룡이 용이 된 것처럼 어쩌면 최후의 고대 동물도 그 자취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이름 모를 괴수로 남게 된 것은 아닐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